저는 여행을 간다면 도쿄는 조금 길게 가는 걸 추천하고 350만 원 정도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Q&A 영상으로 돌아왔는데 오늘도 역시 카페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스타벅스 아니고 그 무인양품 카페에 왔어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답변 영상 2탄으로 돌아오기로 했잖아요. 근데 뭔가 2탄으로 다 묶어서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시리즈를 좀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제 몇 탄까지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일단 조금 Q&A 영상들을 조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댓글을 좀 봤는데 칭이 얼마였는지, 뭐 초기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후쿠오카엔 왜 갔는지, 후쿠오카 집은 어떻게 찾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한번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몇 살이에요? 저는 25살 93년생입니다. 네, 좀 나이가 있죠? 생각보다. 영원히 20살일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저도 25이 되었네요. 후쿠오카로 가게 된 이유, 사실 이거는 후쿠오카로 가고 싶어서 왔다기보다는 그냥 도쿄를 떠나고 싶었어요. 뭔가 도쿄에서 살 때는 알바하고 뭐 가끔 놀러 나가고 뭐 친구들 만나고 그다음에 뭐 그냥 일하고, 일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집에만 가면 뒹굴뒹굴 거리고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사는 게 좀 싫었어요. 그냥 내가 정말 생활만을 위해서 내가 일본인처럼 살아보고 싶어서 일본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나름 여행도 하고 싶고 물론 생활도 하고 싶지만 조금 더 가벼운 느낌으로 좀 여행이라든지 뭔가 좀 둘러보고 그런 식으로 살고 싶었는데, 근데 도쿄에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집값 벌기도 바쁘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어느 순간 신주쿠역에 갔는데 진짜 숨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숨이 턱턱 막히고 좀 그게 싫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도쿄가 별로야 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저도 도쿄는 좋은데 그 당시에는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들을 알아보다가 제가 또 다른 곳에 만약에 옮겨가게 되면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제가 하고 있는 사진 찍는 일, 여행자들 사진을 찍어주는 일만 할 생각이어가지고, 제 주 고객층은 보통 한국인이시니까 한국 분들이 많이 여행을 가면서 조금 여유롭고 한적한 동네는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후쿠오카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쿠오카가 좋아서, 후쿠오카가 정말 가고 싶어서 갔다기보다는 떠나고 싶었는데 마침 고르게 된 동네가 거기였던 거죠. 일단 그렇게 해서 후쿠오카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 게스트하우스는 어떻게 찾았어요? 지금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숙박을 하는 대신에 일을 하는 형태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업무상의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영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아무튼 저는 여기에 따로 집을 구한 게 아니라 숙박을 해결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형태로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 주 5일 정도 일을 하고요. 그냥 저는 여기서 사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약간 사생활 그런 게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저는 어울려 사는 거 좋아하고 고등학교부터 기숙사를 살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진짜 길바닥에서도 잘 자는 사람이라 가지고 별로 개의치 않아 합니다. 정말 예민하신 분들, 남들이랑 생활하고 싶지 않고 나 혼자 있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추천합니다. 후쿠오카랑 도쿄의 다른 점, 일단 도쿄는 진짜 크고 복잡하고요. 후쿠오카는 정말 컴팩트 시티예요. 공항이 시내에서 10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진짜 여행을 짧게 하기에 정말 추천할 만한 곳이고요. 도쿄는 볼 게 많은 대신에, 근데 또 볼 게 많다고 해서 막 전통적이고 막 이런 거보다는 약간 도심 빌딩 숲? 다른 나라의 엄청 큰 도시는 어떤 느낌일까 해서 가보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트렌디한 동네가 많고요. 저는 여행을 간다면 도쿄는 조금 길게 가는 걸 추천하고 후쿠오카는 짧게 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많이 궁금해하는 초기 비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초기 비용 얼마나 가져갔어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초기 비용을 조금 명시를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집을 구할 때 초기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본에 오는 초기 비용이 있어요. 집을 구할 때 비용을 초기 비용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일본에 올 때 가져온 돈을 뭐 생활 정착금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너무 다 초기 비용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알아왔는데 옛날에 제가 계약했을 때 서류를 좀 봤어요. 근데 집 구할 때, 집 계약할 때 원룸 계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초기 비용이 어떤 게 있었냐면 일단 월세, 관리비, 화재보험, 보증회사 비용, 청소비, 그다음에 열쇠 교환비, 그다음에 현지 은행 송금 수수료까지 해서 이게 처음에 집 계약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이에요. 이 돈이 총 14만 8,596엔이 들었어요. 집 초반 초기 비용에는 그 당월 월세까지 합쳐져 있는 금액이고요. 초기 정착금, 그러니까 제가 집 구하는 비용부터 한두 달 정도 알바를 구하기 전까지 생계를 유지할 때 쓴 비용을 전부 다 해서 약 300에서 35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40만 원 선에서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를 리사이클 샵에서 구매를 했어요. 350만 원 정도가 초기에 정착하는 데 쓰여진 비용이고 그 중에서 150만 원 정도는 집 계약할 때 쓴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후쿠오카 집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도쿄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알바 자리가 많은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후쿠오카 집세는 일단 확실하게 도쿄보다 싸긴 한데 근데 저는 후쿠오카에서 집을 계약해 본 적이 없어서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도쿄에서 원룸으로 제가 6만 엔대에 살았잖아요. 그 정도면 그렇게 비싼 축은 아니라고 합니다. 꽤 가성비 좋은 집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보통 워홀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유서 계획서를 어떻게 썼냐고 물어봐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사유서 계획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쓰면 잘 쓴 계획서다, 어떻게 쓰면 뭐 잘 쓴 이유서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까라고 물어봤을 경우에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뭐 자소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팩트에 임팩트를 더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썼었는지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사실 완성본은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일본어를 읽기가 조금 그래가지고요. 내용이 어떤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일단 이유서부터 먼저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유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일본에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런 내용을 적었어요. 일단 쭉 읽을게요 그냥. 저는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하게 된 리지라고 합니다. 01. 관심이 생겨버렸다. 관심의 시작은 드라마였습니다.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 음악 시간이었습니다. 음악 선생님은 노담의 칸타빌레라는 드라마를 보여주셨고 태어나서 일본 드라마를 처음 본 저는 드라마와 스토리 기획력이 정말 센스 있다고 생각했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없이 많은 드라마를 보며 일본의 정서와 생활에 대해 자연스레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막연히 가고 싶은 나라가 된 일본에 엄마와 첫 해외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3박 4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저의 관심을 더 증폭시켜줄 원동력이 되었고 언어를 알면 그 나라를 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연스레 언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 드라마가 전부는 아니었다.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있는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교수님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신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드라마에 끝날 줄 알았던 관심은 일본의 건축과 역사, 문화까지 커져버렸습니다. 특히나 건축 부분에서는 정말 감동받을 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기회가 찾아왔었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일본의 건축학과 학생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저에게는 첫 일본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같은 것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견해도 많이 달랐고 그들이 살아온 곳에서 나도 살아보고 싶다,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드라마에서만 경험했던 막연한 일본이 아닌 이제는 친구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 더 궁금증이 생겼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본의 건축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 여행가는 다른 경험을 꿈꾸며 먹거리와 사람들의 생활도 좋지만 대학에 입학한 후 건축물과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평소에는 과제를 할 때마다 건축을
글과 사진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축은 사람이 존재하면 늘 달라지는 상대적인 공간입니다. 글로 사진으로 느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고 실제로 공간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것, 보이지 않던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받은 거장들이 지은 건축물에 직접 방문한 뒤 공간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재생의 사례들도 방문하여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1년에 한 번씩 일본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자이기 때문에 경험의 폭이 좁았고 늘 짧은 일정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저 드라마 속에서만 보던 일본이 아닌 그들의 일상에 함께하며 그들의 일원으로 생활을 해보며 살아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1년간의 긴 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일지도 모르지만 여행객이 아닌 삶을 살며 배운 것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유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좀 길죠? 있어 보이게 쓴 것 뿐이지 사실 내용은 별거 없어요. 생각해보면 이유서처럼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느낀 것도 많은 것 같네요. 오랜만에 읽으니까 진짜 오글거린다. 너무 오글거려서 부끄러워. 근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읽는 겁니다. 이번 제가 썼던 글은 이만큼이고요. 그리고 제가 대행사를 통해서 첨삭을 받았는데요. 조금 추가가 되었어요. 그 부분을 따로 읽어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4번 20대의 나에게 주어진 도전의 기회 그리고 발전의 계기. 워킹홀리데이는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20대인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학생으로서의 전문적인 공부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한국이라는 좁은 세계가 아니라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낯선 외국 생활은 쉽지가 않지만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노력할 테니 더욱 성장하기 위해 이번 워킹홀리데이의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문장이 이제 추가가 되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가 다 썼던 내용들이고 대행사를 이용하면 이렇게 첨삭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의 첨삭을 받았었습니다. 참고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계획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 계획서에 있는 대로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올해 12월 일본으로 떠날 계획입니다. 저의 워킹홀리데이의 가장 큰 목표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여행객이 아닌 생활을 해보고 그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보기. 두 번째는 일본 건축물을 직접 경험해보기. 2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한 곳에 머물며 생활을 하고 도쿄에서 일본 생활에 적응을 한 뒤 일본 전역에 있는 도시를 방문하며 여행할 계획입니다. 하고 적었어요.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 가보자. 21세기를 대표하는 도쿄. 한국의 서울처럼 매일매일 변화하는 도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변화하는 일상 속에 스며들어 생활의 터전을 잡고 여행에 필요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어학원에 등록해 여행과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언어를 배워보려 합니다. 또한 도쿄는 현대 건축의 거장의 작품이 도시에 잘 녹아있는 곳입니다. 니시자 마리우의 세지마 카즈요, 안도 다다오, 쿠마겐고 등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들의 작품을 직접 방문하며 저의 건축적 경험치를 축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와 21세기가 공존하는 도시 가나자와. 도쿄에서 가장 현대적인 건축물을 경험했다면 이번에는 성공적인 도시 재생지역인 가나자와를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가나자와는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역사 보존을 통해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안한 도시입니다. 에도 시대의 게이샤 거리와 무사들이 활보하던 거리를 그대로 남기며 이와 관련된 21세기 미술관을 만들어 과거와 현대를 이어주는 도시를 완성했습니다. 21세기 미술관이 역사와 함께 어우러져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어우러졌기에 도시가 살아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늘 사진으로만 봐왔던 21세기 미술관을 직접 보고 그 주변을 여행해보며 건축물과 도시의 관계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19세기 옛것을 그대로 하지만 새롭게 홋카이도 삿포로 비어 가드는 기존 낡은 맥주 공장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을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익숙함과 새로움을 더해주었습니다. 타로 운하도 예전에 활성화되었던 도시였지만 낡고 쇠약해졌습니다. 새 건물을 만들지 않고 보수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오타루의 건물들은 국제적 물류가 오가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유리 공예 작품들과 오르골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19세기 건물들이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되어 있는 홋카이도에서 작은 도시들의 문화를 경험해보고 옛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에도 시대를 느끼며 다카마스. 일본에서도 인정하는 오래된 도시 다카마스. 오래된 도시인 만큼 역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나 전통과 유물을 원형 그대로 간직하려는 일본인들의 정서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에도 시대의 흔적들을 따라가며 전통 건축물들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여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것도 첨삭을 받았어요. 첨삭을 받아서 나왔던 내용은 이제 조금 뒤에만 추가가 됐거든요. 그 뒷부분은 일본 고대 도시 교토. 교토는 에도 시대 이전에 1000년 가까이 일본의 수도였던 곳이어서 국가적으로 일본의 고전 문화를 보존한 도시입니다. 그만큼 일본의 옛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지인들도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잘 보존되고 있는 옛 일본의 건축물과 함께 그 지역에 사는 현지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위와 같이 여행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본 문화에 대한 지식도 더 한층 깊게 관심사로 전공과의 교집합을 풍요롭게 채울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고 오글거려 진짜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어쨌든 사실을 계획서는 모르겠는데 이유서는 제가 진짜 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고 싶다라는 거를 좀 사실을 토대로 썼어요. 그리고 이제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나자와도 진짜 가고 싶은 곳이고 다카마스도 진짜 가고 싶은 곳인데 뭐 막상 살다 보니까 못 가게 되었지만 어쨌든 워킹홀리데이라는 게 여행을 어쨌든 목적으로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여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썼어요. 저도 이걸 쓰기 전에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때는 거의 대부분 조금 마츠리나 막 이런 거를 축제를 따라가면서 뭐 아니 계절별로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쓰셨던데 근데 뭔가 그게 너무 흔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마츠리를 보러 갈 거고 모두가 다 계절별로 막 벚꽃 이쁘니까 도쿄 갈 거고 뭐 눈 많이 오니까 홋카이도 갈 거고 막 이럴 것 같아서 그냥 뭔가 나만의 독특한 뭔가는 없을까? 이유서에 이렇게 썼으니까 계획서도 가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를 조금 더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대충 쓴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잘 쓴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 예시가 있으면 그래도 조금 작성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끄럽고 정말 오글거리고 정말 다시는 이런 글을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래서 같이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원본 글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둘 생각이긴 한데 한글 버전이 아니라 일본어 버전으로만 해서 캡처를 해서 올려두겠습니다. 자세한 주소는 이 밑에 링크 더보기란에 제가 남겨둘게요. 오늘도 궁금한 점 많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돼요. 이제 시리즈로 만들 거니까 몇 탄까지 될진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면 안녕.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빠이.